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신 구수한 된장찌개에 담긴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나요? 아마도 들어보시면 오늘은 된장찌개에 밥 비벼 드시고 싶으실걸요? 시골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낯선 할머니. 바람이 볼을 콕콕 찔렀습니다. 정류장 지붕 끝에서 삐걱 소리가 났고 낡은 노선표는 반쯤 뜯긴 채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때였죠. 검은 누빔 코트를 여며 쥔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다가오셨습니다. 봉지 하나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요. 추운데 여기 앉으세요. 제가 옆자리를 손바닥으로 털자 할머니가 조심히 앉으셨습니다. 고맙네. 여기 바람이 세네. 목소리는 얇았지만 단단했어요. 눈과 주름 사이로 오래 쌓인 햇볕과 비바람이 보였달까요? 버스 표시등은 여전히 깜깜했습니다. 시간을 흘려보낼 겸 물었죠. 어디까지 가세요? 아들을 보러. 짧은 답이었는데 봉지 꼭지를 쥔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먼 길이네요. 그러게. 그래도 이번에는 꼭 봐야지. 봉지 틈으로 노란 라벨이 보였어요. 된장, 손때가 바른 병이었습니다. 버스가 왔고 둘 다 맨 뒷자리로 갔습니다. 창밖 논밭이 뒤로 밀려나는데 할머니가 조심스레 사진 한 장을 꺼내더군요. 젊은 남자가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고 옆에서 여자가 그 어깨에 팔을 올리고 있었어요. 아드님이세요? 이름은 준석이. 어릴 땐 말 잘 들었는데 세상이 꼭 마음먹은 대로만 흐르진 않더라. 말머리를 잡아당기니 실처럼 사연이 따라 나왔습니다. 남편은 일찍 떠나고 외아들 하나 품에 안고 밭과 논을 오가며 살았답니다. 서울로 대학 간다고 가면서 엄마 빨리 도시로 올라오라더니 어느 날부터 연락이 뚝 끊겼어. 할머니는 허공을 잠시 더듬다 사진을 가슴에 붙였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뭔지 모르겠네. 그놈 된장 하나 제대로 끓여 먹으라고 보내면 택배는 받았다고만 하고 만나자 하면 일이 바쁘대. 그래서 직접 가시는 거네요. 이번에는 봉지째 들고 가서 냄비부터 올려야지. 된장 냄새가 집안에 돌면 그때라도 소리 내겠지. 엄마하고. 바람 소리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고 버스는 고개를 넘었습니다. 서울 터미널에 내리니 매캐한 공기와 사람 냄새가 뒤섞여 훅 치고 왔습니다. 할머니는 접은 종이를 꺼내 주소를 쫑긋 읽었어요. 작은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지도를 잘못 봐서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같이 가요. 저도 그 동네 쪽 일이 있어서요. 에구, 고맙네. 지하철 2번 갈아타고 언덕을 걸어 올라가자 낮은 연립주택이 골목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페인트가 벗겨져 누런 속살이 드러나 있었고 현관등은 반쯤 나간 듯 깜빡였어요.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초인종을 꾹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젊은 남자 목소리가 탁하게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진 속 미소는 사라지고 어딘가 지친 눈동자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입술이 떨렸죠. 준서가 나야. 남자는 잠깐 굳더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잘못 오셨어요. 문이 닫히려는 순간 안쪽에서 아이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작은 발걸음이 쿵쿵 문틈으로 보였어요. 남자가 허둥지둥 아이를 안아 올렸고 문은 닿을 듯 닿지 않은 채 잠시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봉지를 내미셨습니다. 된장 내가 좋아하던 그 맛이야. 남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죠. 지금은 안 됩니다. 찰칵 문이 닫혔습니다. 길가에 서서 할머니는 한참을 안쓰럽게 웃었습니다. 봐버렸네. 얼굴. 다시 한번? 오늘은 여기까지. 한 걸음은 떼었잖아. 그 말 끝에 봉지 꼭지를 더 꼭 쥐었습니다. 마치 그 온기가 문틈을 넘어갈 수 있다는 듯이요. 저녁이 가까워져 골목 그림자가 길어졌고 할머니를 근처 여관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내일 한 번만 더 갈래요. 같이요. 고맙네. 낯선 사람한테
이런 부탁까지 하게 될 줄이야. 그날 밤 저는 여관복도 자판기 커피를 홀짝이며 로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프런트에 앉은 할아버지가 신문을 넘기다 말고 한숨을 쉬더군요. 낮에 그분 시골에서 올라오셨죠? 네, 어떻게 아세요? 우리 집에 가끔 머무르세요. 한 달에 한 번꼴로 오셨다가 문 앞까지만 서 있다가 그냥 가세요. 신문이 툭 접히고 그가 덧붙였습니다. 저 집에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아요. 눈도 자주 붉고 손도 떨고 아버지는 회사에서 잘리고 임시직만 전전하고 아주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 그 말이 밤새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할머니의 눈가, 남자의 굳은 목젖, 아이의 할머니, 모든 장면이 한 줄로 꿰매지지 못한 채 어둠 속에 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같은 골목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린 건 이번엔 제가 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남자가 저부터 훑쳤습니다. 어제 그 분과 같이 오셨네요. 네, 잠깐만 테이블에서 얘기해요. 싸우자는 거 아니고 사정만 듣고 싶어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안에서 아이가 고개를 빼꼼 내밀었어요. 거실은 좁고 단출했습니다. 켜켜이 쌓인 장난감 상자, 식탁 위 약봉지 몇 개, 창가 화분에 힘없이 늘어진 잎. 그 앞에서 남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전박대해서. 저도 하루하루 버티는 게 달아서. 할머니가 오히려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더 미안하다. 너 사정은 하나도 모르면서 무작정 온 거니까. 남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연락 끊은 건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 결혼하고 애가 태어나고 빚이 쌓이고 회사가 무너지고. 하필 그때 집에선 어머니 모셔라. 장남이면 당연하다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현실은 제 아내가 산후 우울증 앓다가 공항까지 왔어요. 집안 어른들이 오면 숨막혀하고 낯선 소리만 들려도 떨고. 그래서 누구도 들이지 말자고 했어요. 엄마까지요.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할머니가 눈을 껌뻑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제는 왜? 어제는 아내한테 발작 조짐이 왔습니다. 낯선 발소리도 못 견뎌요. 문을 열어놨다간 또. 남자의 손등 혈관이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애한테는 할머니 얘기를 했습니다. 된장찌개 얘기도요. 그래서 어제 아이가 그 소리를 낸 겁니다. 할머니라고. 할머니가 봉지에서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빛바랜 라벨에 조그맣게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처음 끓인 날 초복. 내가 서울 올라가던 날,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끓였어. 버스를 2번 놓치고, 그래도 웃으면서 먹더라. 그때부터 표가 나더라. 도시, 냄새가 배었더라. 내가 그게 서운했나 봐. 남자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도 서운했어요. 그때 엄마가 서울 사람 다 됐네 하고 농담한 거 괜히 마음에 박혔거든요. 그 말 그대로 되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무리했어요. 무리하다 무너졌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이가 스르르 다가와 병을 만졌습니다. 아빠, 이거 된장 냄새야? 응. 할머니가 만든 거. 할머니가 무릎을 굽혔습니다. 먹고 싶니? 남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끓일게요. 엄마 냄비만 빌려주세요. 할머니 눈가에 반짝 물기가 맺혔습니다. 내가 해도 되나? 남자는 크게 숨을 들이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네. 오늘은 괜찮습니다. 부엌은 좁았지만 손놀림은 넉넉했습니다. 된장 한 숟가락, 마른 멸치 몇 마리, 애호박 반쪽, 양파 반 개, 감자 하나. 팔팔 끓는 소리에 아이가 의자 위에서 까치발을 했어요. 냄새가 좋아. 할머니가 뚝배기 김을 숟가락으로 떠올리며 웃었습니다. 된장은 말이야. 첫 끓임보다 2번째 끓임이 더 맛있다. 기다림이 맛을 만든다. 사람 사는 것도 그렇고. 식탁에 둘러앉아 조용히 한 숟갈씩 뜨는 동안 집안 공기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남자는 연신 고개를 숙였고 아이는 숟가락으로 국물만 몇 번 떠먹고 배를 쓰다듬었어요. 뜨겁지? 따뜻해. 할머니는 그 말 하나에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삐걱 열리며 한 여자가 조심스레 걸어 나왔습니다. 창백한 얼굴, 마른 손목,
그러나 눈동자는 흔들리며도 힘이 있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남자가 급히 일어나 부축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할머니는 자리에서 허둥 일어나 깊게 허리 숙였죠. 아가, 내가 맘고생 시켰지. 여자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미안합니다. 연락을 막은 건 저도 한몫했어요. 눈망울이 흔들리며 눈물이 매달렸습니다. 낯선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숨이 막혀요. 아이 울음에도 덜덜 떨고요. 그런데 된장 냄새가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풀리네요. 할머니가 조심스레 숟가락을 밀었습니다. 먹어보겠니? 여자가 한 숟갈 아주 조심스레 입에 댔고 잠시 눈을 감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짠데 부드러워요. 할머니도 따라 웃었습니다. 짠데 부드럽지. 그게 진맛이야. 도란도란 그릇을 비우고 나니 남자가 문득 앨범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해지고 모서리가 다른 손때 묻은 앨범이었어요. 첫 장에는 군복 입은 청년, 그 옆에 교복 입은 소녀가 서 있었죠. 아버지요? 제가 묻자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돌아가셨죠. 아버지가 떠난 뒤 엄마 혼자 절 키웠습니다. 그래서 더 떳떳하고 싶었는데 제가 다 망친 것 같아 죄스럽습니다. 할머니가 앨범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망친 거 없다. 사람은 넘어질 때도 있고 앉아서 숨 고를 때도 있어. 중요한 건 일어날 자리를 잃지 않는 거다. 남자가 그 말을 오래 씹었고 부엌 시계 초침이 딱딱 울렸습니다. 그때 여자가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사실 이게 연락을 못 드린 진짜 이유예요. 봉투 안에는 소견서가 들어 있었어요. 불안장애 및 공황 발작, 외출 및 대면, 시 심박 과상승.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몇 달 전 아이가 열이 펄펄 나는데도 병원 가는 택시에서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때 어머니가 오시면 제가 버티지 못할까 봐. 미워서가 아니라 겁이 나서요. 할머니가 고개를 숙인 채 손등으로 눈을 훔쳤습니다. 그렇구나, 그랬구나. 내가 몰랐다. 남자는 그제야 어젯밤의 문틈을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오신 걸 아내에게 말 못했어요. 예고도 없이 벨이 울리면 아내가 쓰러질까봐. 어제 아이가 할머니라고 부른 건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사진을 보여줘서예요. 언젠가 만나자. 된장 냄새가 집에 돌면 그날은 괜찮을 거야 하고요. 할머니는 사진 속 아이를 보듯 눈앞의 아이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네.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가 설명을 못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문 앞까지 나란히 걸어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서두르지 말자. 된장은 숙성이 있어야 맛이 나니까. 여자가 문지방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가 소매를 잡았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와요. 할머니가 허리를 굽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 다음엔 내가 된장 휘젓는 거 도와줘. 골목을 내려오며 할머니가 제 옆에서 낮게 웃었습니다. 이제 알겠다. 문이 닫히는 이유. 네? 사람은 문을 닫을 때가 있지. 나가려는 게 아니라 안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그 문틈으로 냄새가 스며들면 언젠가 열린다. 일주일 뒤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같이 갈 수 있나? 그럼요. 몇 시에 뵐까요? 된장 2병 더 챙겼어. 하나는 며느리에게, 하나는 이웃집 아주머니께. 이웃집이요? 지난번에 창문 너머로 곁눈질하던 분, 애울음 들릴 때마다 조용히 약국 주소 적어 건네줬다고 하더라. 그런 사람한테도 국물 한 그릇 돌려야지. 다시 찾은 골목은 햇볕이 조금 더 따뜻했습니다. 문은 한 번에 열렸고 아이는 현관까지 뛰어나와 팔을 벌렸습니다. 할머니, 여자가 문 뒤에서 작게 인사했고 남자가 가벼운 미소로 우리를 들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전날 밤 썰어 놓았다는 애호박, 파, 두부가 가지런했어요. 할머니가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며느리가 젓가락 들고 나는 뒤에서 거들게. 여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가 곤히 휘젓다 소매에 국물을 튀겼습니다.
야야, 조심. 모두가 동시에 웃었죠. 국물 끓는 소리, 싱크대 물소리, 아이의 까르륵 웃음소리가 좁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남자가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다음 달부터 새로 들어가는 현장 일이 있어요. 사람이 모자라서 당분간 야근이 많을 겁니다. 혹시 주말에만 아이 봐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앞치마 끈을 더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런데 주말만은 아깝지 않니? 네? 평일 하루 내가 낮에만 와서 반찬 놓고 갈게. 너희는 저녁에 태우기만 해라. 여자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나도 사람들 만나러 시장 좀 다니고 버스도 타고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된다고 된장 한 숟갈 아끼겠니? 그 말에 방한 공기가 한 번 더 풀렸습니다. 남자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건 병원 상담비예요. 저희 사정에 맞는 심리상담소를 이웃이 알려줬습니다. 다음 주부터 아내가 다니기로 했어요. 할머니는 봉투를 두 손으로 밀어 돌려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고등어를 사라. 아이 밥그릇에 가시 발라주고 상담은 내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게 반이다.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볼게요. 그날 저녁 골목 입구까지 배웅을 나오던 남자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저 예전에 엄마가 서울 사람 다 됐네라고 한 거 제가 괜히 마음에 담아두고 미워했어요. 그 말이 농담이었다는 걸 알면서도요. 그날부터 제가 엄마를 두려워했나 봅니다. 엄마 앞에서 작아질까봐. 할머니는 한참 그 얼굴을 바라보더니 남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사람이 어른이 되는 건 커지는 게 아니다. 작아져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다. 괜찮다. 우린 이제야 제대로 크는 중이네.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엄마. 할머니의 손등이 떨렸고 저는 그 자리를 살짝 비켜줬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가로등이 켜졌고 그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쳤다가 천천히 풀렸습니다. 시간은 물처럼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평일 낮마다 반찬을 놓고 가셨고 여자는 상담소를 꾸준히 다녔습니다. 남자는 야근을 버티면서도 저녁마다 설거지를 도왔고 아이는 된장 냄새만 나면 손바닥으로 공중에 동그라미를 그렸죠. 할머니, 오늘은 두부 많이. 명령이시냐? 응. 예. 어느 비 오는 날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관리비가 밀려 경고장이 붙었고 남자의 임금이 예상보다 늦어졌어요. 남자는 어깨를 잔뜩 웅크리고 말했습니다. 이번 달은 어머니께 못 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깟 종이 쪼가리 마음을 못 흔들게 해라. 내가 찍어 온 사진이나 보자. 할머니가 내민 종이에는 동네 복지관 공지와 경로당 공고가 붙어 있었어요. 아이 돌봄 지원, 심리 상담 바우처, 긴급 생계비. 사람은 서로 기대고 사는 거다. 내가 나만 믿으면 나는 동네를 믿는다. 며칠 뒤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집에 다녀갔고 서류 몇 장이 오가더니 관리비 경고장이 사라졌습니다. 남자는 어쩔 줄 몰라 할머니 앞에 얼어 서 있었죠. 감사합니다. 고맙긴. 나도 누가 도와줘서 여기까지 온 거다. 나 혼자 키웠다고 그건 거짓말이지. 그리고 어느 날 문이 한 번 더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턱에 낯익은 모습이 서 있었어요. 바로 여자의 친정 엄마였습니다. 표정이 굳은 채였고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죠. 여자가 독하게 다물었던 입술을 떼고 말했습니다. 엄마, 왜 여기까지?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을 줄 알았죠. 그런데 뜻밖의 먼저 다가간 건 할머니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멀리 오셨네요. 여자의 친정엄마가 눈을 가늘게 뜨며 할머니를 훑쳤습니다. 당신이 시어머니? 된장찌개 드시겠어요? 난 된장 싫어해요. 그럼 미역국은요. 속이 부대끼실 텐데. 서로를 경계하던 두 어른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여자의 친정엄마가 처음엔 말끝을 세웠지만 아이가 할머니 두 분이야? 하고 묻자 어깨가 툭 풀렸습니다. 두 분은 너무 많은가? 할머니가 받아 웃자 여자의 친정엄마가 결국 입꼬리를 올렸죠. 미역국 국물은 괜찮네. 그날 밤 두 번째 반전이 조용히 밝혀졌습니다. 여자의 친정엄마가 딸 부부를 멀리한 게 아니라 딸의 병을 보고도 정신 차려라만 외치다 상처를 키웠다는 사실을요. 미안하다, 얘야. 엄마가 모르고 내뱉은 말이 독이었지. 여자가 오랫동안 잡고 있던 컵을 놓으며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없이 물을 따랐고 남자가 조용히 장롱에서 담요를 꺼내 어깨에 둘렀습니다. 그날 집안에는 된장 냄새와 미역국 김이 섞여 천천히 돌았고 서로의 숨은 상처가 보여졌습니다. 문은 다 닫혀 있지 않았고 틈이 있었죠. 그 틈으로 사람 냄새가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봄으로 넘어갈 즈음 아이가 동네 유치원에 갔습니다. 활짝 웃는 사진 아래 매직으로 서툴게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맛있어요. 냉장고에 그 종이가 붙었고 할머니는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손끝으로 그것을 한번 쓸었습니다. 어느 저녁 남자가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그동안 못 드린 생활비예요. 아직 모자라지만 할머니가 봉투를 열지 않은 채 굳게 닫아 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돈으로만 묶이면 다음엔 돈 때문에 흩어진다. 대신 약속을 하자. 무슨 약속이요? 첫째, 서로 아프면 숨기지 않는다. 둘째, 문을 닫을 땐 이유를 꼭 말한다. 셋째, 냄비는 비워도 마음은 비우지 않는다. 할머니가 아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넷째는 내가 정해라. 아이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된장날.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약속은 생각보다 단단했고 오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초여름 토요일 할머니가 평소보다 늦었습니다. 연락을 받지 못해 남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역까지 뛰어갔다가 천천히 걸어오는 뒷모습을 발견했죠. 엄마, 할머니가 헉헉 숨을 몰아쉬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안하다. 버스를 놓쳐서. 그 손에는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고 봉투 안쪽에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통장.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 이름으로 바꾸자. 생활비 급한 건 여기서 먼저 쓰고 나중에 채워라. 나는 오며 가며 일거리 찾아볼 테니. 남자가 허둥지둥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됩니다. 어머니 쓰셔야죠. 내가 쓸 데는 된장 사는 돈이면 족하다. 대신 조건이 있다. 말씀하세요. 내가 늙어서 걸음이 느려지면 냄비가 넘치지 않게 옆에서 불만 줄여라.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다. 남자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약속할게요. 어느 늦가을 우리는 새 식탁을 붙여놓고 잔치를 했습니다. 여자의 친정엄마, 복지관, 사회복지사, 옆집 아주머니까지 사람들이 모여들어 수저가 부딪히는 소리가 쨍쨍, 아이는 건배, 를 잘못 배워 건강, 이라 외쳤고 모두가 따라 외쳤죠. 건강. 할머니는 한 숟가락 뜨고 내려놓으며 제게 속삭였습니다. 사람은 밥상에서 살아난다. 맞아요. 내가 아니었으면 나 혼자 문 앞에서 계속 서 있었겠지. 고맙다. 저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저야말로 좋은 냄새 나는 집을 알게 돼서요. 밤이 깊고 사람들 발소리가 멀어질 때 창밖에 서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할머니가 창문을 닫으려다 멈추고 말했습니다. 틈을 조금 남겨두자. 냄새가 드나들게. 겨울 초입, 첫눈이 왔습니다. 아이의 장갑이 젖을 만큼 눈사람을 만들었고 거실 난방이 후끈 올라오자 유리창이 뿌옇게 변했죠. 할머니가 김서린 창문에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문이 닫혀 있어도 열린 집이구나.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문은 닫을 수 있어도 냄새는 못 막으니까요. 여자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음도요. 그날 밤 아이가 침대에서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홈에서 밥 비벼 먹자. 할머니가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며 대답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매주 토요일도. 눈은 밤새 내렸고 새벽녘에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굵게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부엌에선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의아해하며 거실을 둘러봤지만 할머니의 발자국도 외투도 보이지 않았어요. 문 앞에는 단정히 개어놓은 앞치마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가 있었죠. 준서가 문을 열 때도 닫을 때도 이유를 남기거라. 그리고 사람을 먹이는 건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란 걸 잊지 말아라. 난 이제 내 자리로 돌아간다. 남자는 봉투를 꼭 쥔 채 밖으로 뛰쳐나왔지만 골목은 눈발만 흩날렸습니다. 그날 오후 남자는 어릴 적 살던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나무 냄새가 퍼졌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정갈하게 한복을 입은 채 미소 짓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부는 차가웠고 숨은 이미 멈춰 있었죠. 곁에는 오래전 어머니 영정에 쓰였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자는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그럼 지금까지 누구였어요? 그 순간 시골집 마루 기둥에 기댄 채 저를 바라보던 그 사람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떠나기 전 마지막 소원을 빌었습니다. 아들이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고 차마 떠나지 못해 잠시 제게 부탁을 한 거죠. 마지막으로 엄마로서 된장국 한 그릇에 담아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요. 그걸 위해 잠시 길을 열어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눈 속으로 스르륵 사라졌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며느리, 손자, 사돈댁까지 모두 와서 손을 맞잡고 울었죠. 이제야 서로의 손이 따뜻하다는 걸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영정 속 할머니의 미소는 여전히 온화했고 마치 이제 알았구나 하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떠난 사람의 온기는 남겨진 이들이 밥을 나누는 시간 속에 오래 남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과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그 소중함을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서로를 잃지 않는 방법이니까요. 지금까지 한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따뜻하고 울림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얼마 전 어머니 칠순 생신 때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부모님의 젊은 시절 사진을 모아서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내내 울컥하더군요. 살아계실 때 더욱 잘하고 이제는 내가 노력해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뽀라보세였습니다.